여기 84일째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노인이 있습니다. 돛은 다 해져 밀가루 부대를 덧대 기웠고 두 손엔 낚싯줄에 패인 깊은 흉터가 있죠. 그런데도 노인의 눈만은 바다처럼 빛나요. 지지 않았거든요. 이건 다 늙고 다 잃은 사람이 그럼에도 다시 배를 띄우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걸 몸으로 증명하는 이야기죠. 오늘의 책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마지막 장편, 노인과 바다입니다. 노인의 이름은 산티아고예요. 쿠바의 작은 어촌에서 홀로 사는 늙은 어부죠. 사람들은 그를 살라오라고 불렀어요. 최악의 불운을 뜻하는 말이었죠. 유일하게 그를 믿어준 건 소년 마놀린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노인에게 낚시를 배운 아이. 부모의 만류에도 소년은 매일 저녁 노인의 오두막을 찾았죠. 노인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꿔요. 젊은 시절 항해했던 아프리카 해변, 그리고 그곳을 뛰노는 사자들의 꿈이었죠. 그건 그가 아직 놓지 않은 젊음과 힘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85번째 날 새벽, 노인은 결심해요. 어바다로 나가겠다고. 운이 다했다면 운을 바꾸러 가는 수밖에요. 노인은 노를 저어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나아가요. 낚싯줄을 깊이 들이우고 조용히 기다리죠. 태양이 떠오르고 바다는 그저 넓고 고요했어요. 점호 무렵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져요. 노인은 손끝으로 느꼈죠. 이건 지금껏 본 적 없는 거대한 무언가라는 걸. 물속의 존재는 배보다 더 길었어요. 거대한 청새치였죠. 노인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물고기야, 나는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물고기는 배를 끌고 북쪽으로 헤엄쳐가요. 노인은 노를 놓고 그저 낚싯줄을 몸으로 버티며 끌려갈 뿐이었죠. 육지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밧줄이 손바닥을 파고들어요. 노인은 고통을 참으며 중얼거리죠. 손아, 조금만 더 버텨다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해가 지고 별이 떠도 물고기는 멈추지 않아요. 노인은 뱃전에 몸을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죠. 혼자였지만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문득 마놀린을 떠올려요. 그 애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건 노인 혼자 감당해야 할 싸움이었죠. 작은 새 한 마리가 지친 날개를 실어 뱃전에 앉아요. 노인은 새에게 말을 걸었죠. 쉬었다 가렴, 친구야. 다른 새들처럼. 다음 날이 밝아도 물고기는 지치지 않아요. 노인의 몸은 점점 굳어구고 왼손엔 쥐까지 났죠. 그래도 줄을 놓지 않았어요. 노인은 물고기가 미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경하게 됐죠. 너는 나보다 훨씬 침착하고 고귀하구나, 형제여. 이건 적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본 사투였던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노인의 손은 갈라져 피가 흐르고 등은 밧줄에 쓸려 벗겨졌어요. 그래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고통은 남자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마침내 물고기가 원을 그리며 떠오르기 시작해요. 노인은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겼죠.
물 위로 드러난 몸 길이는 배보다 길었어요. 노인은 작사를 힘껏 내리꽂아요. 물고기는 마지막으로 솟구쳐 오르더니 이내 잠잠해졌죠. 사흘간의 사투가 끝난 순간이었어요. 노인은 지친 몸으로 물고기를 뱃전에 단단히 묶어요. 이렇게 큰 고기는 평생 본 적이 없었죠. 이제 돛을 올리고 집으로 향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물고기의 피가 바다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노인은 알았죠. 이 냄새를 맡고 오는 게 있다는 걸요. 첫 번째 상어가 나타나요. 거대한 마코 상어였죠. 노인은 작살로 맞서 싸워 그놈을 죽였지만 물고기의 살점은 이미 뜯긴 뒤였어요. 노인은 이를 악물어요. 싸워야 한다.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이 물고기를 잡은 게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도 스쳤죠. 해질녘 더 많은 상어가 몰려와요. 노인은 노에 칼을 묶어 계속 휘둘렀지만 물고기의 몸은 조금씩 뜯겨 나갔죠. 칼이 부러지고 노는 부서지고 나중엔 그저 몽둥이로 상어를 내리쳐요. 노인의 온몸엔 힘이 남아있지 않았죠. 노인은 밤바다를 향해 조용히 말해요. 나는 너무 멀리 나갔다. 하지만 그게 우리 둘을 파멸시켰다고 물고기 너를 탓할 수는 없구나. 새벽이 올 무렵 물고기는 머리와 꼬리 그리고 앙상한 뼈대만 남았어요. 노인이 사흘 밤낮을 걸고 지킨 건 잊을 뼈뿐이었죠. 노인은 조용히 한 고로리 배를 몰아요. 더는 싸울 힘도 지킬 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스스로에게 말하죠. 누가 이기고 진 건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비틀비틀 언덕을 올라요. 몇 번이나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섰죠. 마치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요. 오두막에 도착한 노인은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요. 사흘 밤낮의 사투 끝에 찾아온 죽음처럼 깊은 잠이었죠. 아침에 소년이 찾아와 노인의 손을 보고 울어요. 갈라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었죠. 마놀리는 다시는 혼자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항구의 사람들은 배에 묶인 거대한 뼈대를 보고 놀라요. 5미터가 넘는 길이었죠. 그들은 노인이 얼마나 큰 물고기와 싸웠는지 그제야 알게 됐어요. 노인은 오두막에서 다시 잠들어요.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 해변을 찌노는 사자들의 꿈을 꾸죠. 지지 않은 사람만이 꿀 수 있는 꿈이었어요. 노인과 바다가 남기는 다시 뭉클한 점은 노인이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뼈만 남았고 얻은 건 상처뿐이었죠. 그런데도 해밍웨이는 이걸 패배라 부르지 않아요. 조용히 되묻습니다. 결과로 남는 게 없어도 끝까지 밀고 나간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승리는 아니었을까요? 노인 곁엔 이제 다시 소년이 있어요. 마놀리는 노인에게 말하죠. 이제부터는 함께 나가자고. 혼자 견뎌온 싸움이 처음으로 둘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겠다던 한 노인의 이야기. 여러분의 바다에도 지금 그런 사투가 있진 않나요? 답은 내리지 않은 채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